자, 요 지구와 달의 크기 측정, 요 부분 이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무튼 요거 시험 보니까 요거 지금 잘 들어두시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두시고 다음 주에 시험 잘 보라고 한번 하는 거야. 자, 지구 크기를 구하기 위해 에라토스테네스가 세운 가정 두 가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고 이제 가정을 세워야지 그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빛 있죠? 햇빛은 나란하게 들어온다. 햇빛은 평행하다. 지구로 들어온 햇빛은 평행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고 햇빛이 나란하게 들어온다 라고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와. 그러면 이제 이 평행선에서 직선을 하나 그었을 때 요 각도랑 요 각도랑 같거든요. 옷각의 크기는 같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 중심각의 크기를 재야 되는데 이거 땅 파고 재야 되잖아요. 이거 못 재잖아요. 못 재니까 여기를 재는 거예요. 여기를 재면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얘랑 얘랑 같고 요 각일 때 이만큼 호의 길이면 360도일 때는 지구 전체 둘레이기 때문에 비례식을 세워서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세타 다시는 여기 세타 다시죠. 세타 다시는 중심각과 다른 것으로 해석한다. 같다라는 거죠. 얘랑 같다. 막대 B 다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세운다. 얘 그림자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그림자 안 생기게 세우는 거죠. 얘를 막대 A-A'와 B-B'는 동일한 경도상에 세운다. 이게 맞아요. 동일 경도상에 세워줘야 됩니다. 경도가 똑같아야 돼요. A-A'는 적도를 향하도록 세운다. 뭐 하나는 적도에 있으면 되죠. 지금 그림에서는 사실 꼭 적도일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림에서는 적도에 해당하는 게 맞는데 B-B'도 적도에 있는 건 아니죠. A-A'와 B-B' 사이 거리는 멀리 할수록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거리는 적당히 해야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이제 직접 측정해야 할 것은 여기 요거 세타. 근데 세타인데 C, B' B 이런 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B, B' C 요런 각이 있으면 되죠. 그쵸? 요 각이랑 요거 A와 B 사이의 거리, 요거 알면 되죠. 요거랑 요거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에도 그래서 이렇게 측정했다 이거야. 7.2도일 때 요 사이의 거리가 925km이다. 그러면 얘를 7.2도일 때 호의 길이가 925km이기 때문에 비례해서 얘가 360도가 되면 얼마냐? 근데 지구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지구 전체 둘레는 2πr이에요. 2πr. 요런 식을 세우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없을 수 있어요. 일단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요 3번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순서가 달라요. 이게 각도 거리면 여기도 각도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거리야. 2πr이 지구 둘레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7.2도일 때 360이면은 925일 때 2πr이다. 이게 맞네. 각도고 거리인데 작은 거 큰 거. 그러면 순서가 작은 거 큰 거 나와야 돼. 2πr은 지구 전체 둘레이기 때문에 큰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에 실제로 이제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랑 경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원래 오차 원인은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다랑. 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거 책에는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동일 경도상에 위치하지 않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억, 니은, 비교 3개 고르시고
리을은 상관없어요. 매우 멀었다 이거보다는 매우 멀어도 정확하게 측정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차의 원인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방법. 요거를 일단 측정을 해야 돼. 측정했더니 여기 60도래요. 그러면은 여기도 몇 도야, 여기도? 60도지. 그 다음에 여기 사이 거리가 4cm래. 그럼 비례식을 세워야 돼. 60도일 때 4cm래, 4cm.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이제 360도이면 원의 둘레는 2파이r이거든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인데 파이를 3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3으로 해라. 이게 3이야. 그럼 봐봐. 이게 몇 배죠? 몇 배? 6배죠? 그럼 얘도 몇 배여야 돼? 얘도 6배여야 돼, 원래. 비례식이 같으려면. 그럼 이제 4에다가 6 곱하니까 24죠. 24는 2 곱하기 파이를 3으로 하래잖아, 그쵸? 6이죠, 6. R 이렇게 써야죠. 식을 써야지 틀리는 겁니다. R은 얼마예요? 4cm. 니네 수학 문제 풀 때 꼭 식을 써서 푸는 거예요. 식 안 쓰고 멍하니 있는데 안 풀렸을 때 자꾸 쓰셔야지 풀리는 겁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 지역인데 동일 경도상에 있는 지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울하고 광주가 그래도 경도가 비슷해요. 그쵸? 예, 서울 광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서울 광주로. 위도가 서울이 37.5도고 광주가 35.1이야. 그럼 이 두 지역의 위도 차가 얼마죠? 위도 차? 2.4. 2.4도. 위도 차가 두 지역의 중심각의 크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서울은 적도에서부터 37.5도이고 광주는 35.1이야. 이렇게 해서 35.1이야. 그럼 이 두 개 빼면 이만큼이 이 중심각의 크기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이만큼이 지금 2.4도입니다. 2.4도일 때 거리가 280km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280km. 그러면 식 세우는 거 2.4일 때 280km 떨어져 있으면 360도일 때는 2파이r이겠구나.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근데 이런 게 똑같은 애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순서를 잘 생각해서 요게 큰 거 작은 거야 거리인데 그럼 여기도 뭐야 큰 거 작은 거 있어야 돼. 근데 이건 작은 거 큰 거잖아. 이거 아니에요 답이. 이 큰 거야. 이게 큰 거 지구 전체 돌려니까 큰 거 작은 건데 큰 거 작은 거 맞네. 이게 2번이에요. 이게 비례식은 어떤 순서로 쓰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모양이 그거를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잘. 알겠어요? 자, 달의 크기 측정할 때 동전 같은 걸 이렇게 달이 꼭 가려지게끔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 요 사이 거리를 잽니다. 이 거리를 재고 그 다음에 동전의 이 크기도 재죠. 이제 동전의 지름도 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달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알려줘요. 요거는 이제 비례식으로 해서 삼각형의 닮음이기 때문에 달의 지름을 재기 위해서 요 눈하고 동전 사이의 거리랑 동전의 지름은 꼭 재야 돼 자기가. 근데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아는 값이고 요 두 개는 측정을 해야 되는 값이에요. 실험할 때. 근데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예요. 이게 꽤 멀어요 사실. 어저께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이제 2029년에 한 그 지름이 한 300m 정도 되는 그 소행성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네. 어떤 소행성에 접근을 한대. 예. 한 지름이 한 300m 정도 되는. 근데 그게
39,000킬로미터 정도까지 접근한대요. 근데 지구하고 달보다 훨씬 가깝게, 요렇게 온대. 이렇게. 지구를 거의 스쳐가듯이 오는 거래. 이게 39,000km면 되게 가까운 거예요. 2029년도에 그런데,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올 수도 있어. 이 정도, 300m 정도 크기면 엄청 폭발이 엄청 큰 거예요. 바뀔 수 있죠. 이동. 뭐 바뀔 수도 있는데 지구 인력 때문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거지. 가다가 지구 인력에 끌려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2029년에 그런 일이 있다고 어저께 텔레비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달하고 지구 사이 거리보다 훨씬 가깝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구멍 뚫린 종이를 이용해서도 하는데, 자, 비례식은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지름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스몰 L일 때 스몰 D면 라지 L일 때 라지 D라고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이건 똑같은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네요. 그쵸? 그러면 스몰 L 대 스몰 D 대 스몰 L, 그러면 라지 D 대 라지 L, 이게 맞네. 1번이 맞네. 그쵸? 순서만 바꾸면 되네요. 스몰 D 대 스몰 L, 라지 D 대 라지 L, 1번이 답입니다. 자, 달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인데, 보름달의 지름. 이거는 보름달 사진이에요. 사진. 보름달 사진이고 6m 떨어져 있대요. 이게 사진 하나 붙여놓고 6m 떨어진 거리에서 본 거죠. 뭘로 있을까요? 펀치 구멍을 뚫었네. 구멍을 뚫어서 봤네요. 근데 이게 몇 cm 떨어져 있었냐면, 펀치 구멍의 지름은 5mm고, 요런 게 어려운 거는 이제 단위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요 사이 거리는 300mm인데 300mm로 되어 있죠. 근데 얘는 6m잖아. 그러니까 요걸 단위를 통일하는 게 어려운 거야. 300mm는 30cm예요. 맞아요? 10mm가 1cm거든? 그러면 이거 30cm는 0.3m예요. 0.3m. 0.3m입니다. 그럼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0.3m 떨어져 있을 때 5mm 짜리 구멍이야. 이거 밀리미터야. 이거는 왜 미터로 똑같이 해줘야 되냐면, 여기가 미터니까 6m 떨어져 있을 때는 얼마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지름이 얼마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가 몇 배냐면 20배죠. 20배 맞아요? 0.3에 20 곱하면 6 되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몇 배 돼야 돼? 20배 돼야 돼. 20배. 얘도 얘가 20배면 얘도 20배야. 그래서 20배니까 100mm가 되겠네. 그쵸? 100mm. 1번. 자, 이거 해봤고요. 그 다음 지구의 운동. 자,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전을 하게 되면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이 답이겠네. 그러면 해가 진 후 서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이거는 날마다 그런다라는 건데, 이거는 공전 때문에 생기는 거죠. 지구 공전 때문에. 계절 변화도 지구 공전 때문에 그렇고요. 별 사이에서 태양의 위치가 이동하는 것도 지구 공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밤에 보이는 달의 모양이 변한다. 이거는 달의 공전 때문에 그래요. 달의 공전. 지구 공전 아니고 달의 공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1번이 답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별의 일주운동의 모습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중위도 지방이어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잘 보면은, 자, 여기 잘 봐봐. 동에서 떠야 돼. 동에서 3번 4번 중에 하나인데,
어느 걸 것 같아요? 동에서 뜨는 그런 그림이 뭐 같아요? 3번 같아, 4번 같아? 4번. 3번이지, 3번. 왜냐하면 4번은 봐봐. 서에서 떴지? 서에서 떴잖아, 그쵸? 이건 동에, 서로 가라앉아야 되잖아, 그쵸? 3번이 답입니다. 요렇게 보이는 거는, 요렇게 보이는 거는 없고, 요렇게 보이는 건 없고요. 이거는 이거는 왜 없냐면, 이게, 여기가 북극이면 이렇게 보여요, 북극. 여기가 북극이면 이렇게 보이고, 근데 요게 동서남북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러면. 하여튼, 북극이면 이렇고, 요런 거는 적도지방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적도에서. 요거는 이제 남반구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남반구. 하여튼, 우리나라는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그런 별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돼. 3번이 답이고요. 자, 그래서 봐봐. 북반구 우리나라 중위도 지방 이렇게 뜨는 게 뭐야?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 이게 지는 거거든요. 지는 게 서쪽이고, 이렇게 나란하게 가는 게 남쪽입니다, 남쪽. 이렇게 이게 요 가운데가 북극성이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북쪽 하늘입니다. 동서남북, 동서남북. 1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주운동의 중심을 이루는 게 북극성이죠. 북극성이고요. 회전 방향은 시계 반대입니다. 시계 반대. 그 다음에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3시간 동안에 노출되면 1시간에 몇 도씩 돌아? 기억나요? 15도씩 돌아요. 15도씩. 왜냐면 360도를 24시간 동안에 돌아야 돼. 나눠보시면 이게 15야, 15. 15도씩 돌아, 1시간에. 근데 지금 3시간이면은 몇 도를 돌겠어요? 45. 45도 도는 거야, 45도. 근데 2번이. 옳지 않은 거니까, 그러긴 하네. P는 북극성이고, 세타는 45도고, 북쪽판에 찍은 게 맞고요. 별의 회전 방향 A고요. 시계 반대 방향. 시간이 지나도 P별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북극성은 자전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구의 공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의 공전 방향은 자전 방향과 같다. 이거 맞는데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둘 다 서에서 동으로 가요. 서에서 동으로. 이제 북극 쪽에서 바라보면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 되는 거고요. 시계 반대 방향. 자, 그 다음 태양 주위를 하루에 1도 도는 거 맞아요. 왜냐면 365일 동안에 360도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약 1도 도는 거 맞아요, 하루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1년이 맞고요. 태양과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 내가 어렵네, 이거는.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근데 별의 연주운동은 동에서 서로 가요. 자,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것은 지구 공전 때문이다. 맞죠? 틀린 건 이제 4번 고르면 되고요. 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 황도에 위치한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하죠. 황도 12궁에 10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여기 처녀자리야. 써져 있는 게 여기 태양이 여기 있다 이 소리예요. 10월에 처녀자리를 지나는데 처녀자리는 근데 밤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는 지구가 어디 있는 거냐면 지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지구. 그러면 이제 6개월 빼야죠. 그쵸? 6개월 6개월 빼가지고 물고기 자리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거죠. 처녀자리, 물고기 자리 1번. 자, 같은 시각에 계속 관찰한 거예요. 해가 진 직후 태양 여기 있으면 해가 졌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며칠 있다 보면은 이게 같은 시각인데 요 무슨 달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요게 요로 갔어요. 조금씩. 그쵸?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보면 별들은 동에서 서로 지는 거예요. 이렇게. 동에서 서로. 근데 별자리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별자리가 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태양이 점점 별자리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죠. 태양은.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별자리는 서쪽에서 동쪽이 아니라 동에서 서로 간 거예요. 동에서 서로. 별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간 게 맞고요.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실제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이동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동하는 거 아니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8번에 이거는 이제 일주운동이고, 일주운동. 하루 동안의 움직임 일주운동.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저런 게 생기죠.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직후,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시각에 보는 거야. 이거 나는 가는 하루 동안에 보는 거. 하루 동안에 보는 거고, 얘는 15일 있다가 찍은 거야. 근데 지금 요게 태양 같긴 한데, 그래서 요렇게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거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일주운동은 자전 때문에, 이런 거를 연주운동이라고 하는데, 연주운동은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꼭 알고 있으셔야 해요. 9번. 지구의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은 둘 다 서에서 동이에요. 서에서 동. 근데 자전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24시간 동안에 360도 도니까 1시간에 15도씩. 공전은 365일 동안에 360도를 도는 거니까 하루에 1도씩. 4번. 됐죠? 달과 지구의 운동 했습니다. 자, 달의 운동. 달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달의 공전 궤도를 백도라고 해. 태양의 궤도는 황도. 이건 백도. 뭐 다 복숭아 이름이죠. 백도라고 합니다.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약 한 달 걸리는 거 맞아요. 원래 정확하게는 사실 27.3일이고 보름달에서 다시 보름달이 뜨는 때는 29.5일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고 달은 지구를 하루에 약 13도씩 도는 거 맞아. 왜 13도냐면 27.3일 동안에 360도를 돌아야 돼요. 계산하면 이거 13도씩 정도 돼요. 그래서 달이 원래 한 바퀴 도는 데는 사실 27.3일 걸립니다. 360도를 27.3으로 나누면 13.18 이렇게 되네. 한 13도 정도 도는 거 맞습니다. 자,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모양이 계속 달라지게 보이고, 그쵸? 그 다음에 달은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지는 일주운동. 일주운동은 전부 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야. 전부 다. 달이건 해건 별이건 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야. 일주운동. 지구가 자전을 서에서 동으로 하니까 그런 거고요. 매일 관측한 달의 위치와 모양이 변하는 이유는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면 더 잘 이해가 가는데 뭐 4번 이따가 설명하면서 듣고. 자, 봐봐요. 매일 해가 진 직후, 이건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계속 보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해는 여기 져 있을 텐데 해는 져 있는 겁니다. 2일에는 태양 근처에 있었던 거 사실 알고 보면 해가 여기 있으니까 3일째가 되면 여기 보이는 여기 태양에서 멀어지죠. 그쵸? 왜냐면 달이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은 계속 여기 있는 겁니다. 해가 진 직후니까. 그래서 음력 1일에는 아예 안 보이고요. 2일, 3일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초저녁이기 때문에 저녁 한 6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현달, 이거 상현달인 거 아시죠? 오른쪽 반달. 상현달이 뜰 때는, 상현달은 한 초저녁에 머리 위에 남쪽 하늘에 떠 있어요. 남쪽 하늘에. 이게 남쪽 하늘이죠.
근데 이제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초저녁이 되면은 요때 이 시각에 초저녁에 뜨는 거야. 이때 한 15일 되면 그 보름달은 있잖아요. 잘 들어. 이게 초승달 같은 경우, 이게 초승달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건 초승달이죠. 초승달은 초승달 떴네. 그러다가 한두 시간 있으면 샥 져요. 얼마 못 봐요. 초승달은. 근데 보름달은 떴네. 그러면 이제 밤 12시 되면 여기가 있고 새벽 6시 되면 여기가 있는 거야. 밤 내내 보이는 거야. 보름달은. 그거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달은 매일 조금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맞잖아. 이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잖아. 서에서 동으로. 선생님 아까 여기서 떠가지고 일로 간다. 이거는 하루 동안에 그렇다라는 거야. 이거는 매일 동안 매일 관찰하게 되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게 맞고요. 지구, 달, 태양이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달의 모양이 변한다. 이거 맞아.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받는 부분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위치가 되면 그 부분만 딱 보이는 거지. 달의 모양과 위치가 변하는 것은 지구 주위를 달이 공전하기 때문이다. 다 맞네. 답 5번이고요. 태양빛이 지금 오른쪽에 있습니다. 태양빛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도 또 틀려요. 태양빛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일단 사귈 때를 찾는 거야. 태양에 위치했을 때 이때가 사기죠. 이때가 음력 1일. 며칠 지나다 보면 일로 갔을 텐데 이때는 초승달이래. 초승달.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요 오른쪽에 약간 보이거든요. 이렇게 눈썹처럼 보입니다. 요때는 음력 한 7일에서 8일 정도고 요때를 상현달이라고 하죠. 상현달. 오른쪽 보이는 반달. 이 달에 공전하는 방향 아셔야 돼. 시계 반대 방향이야. 요때는 보름달 보이죠. 이거 다 보이니까 보름달 보이는 거고, 보름달은 음력 15일이고요 이렇게 돌다 보면 여기가 한 22일에서 한 23일 정도 되는 거고, 요때는 지금 내가 바라보면 오른쪽 같이 보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 지구인이 바라보면 왼쪽이에요. 이게 왼쪽.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반달, 하얀달. 요것도 여기가 사실 이 사람한테서 보면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이거를 이제 금음달이라고 해요. 금음달. 자, 아무튼 달의 위상이 망일 때, 보름달일 때를 망이라고 합니다. 망은 2고요. 그 다음에 상현은 C죠. 상현은 C. G는 하연. 하연이죠. 하연.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G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하연달이에요. 여기서부터 1일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야 돼. 시계 반대 방향. 여기가 15일이고 여기 22일에서 23일. 1번이에요. 여기가 7, 8일. 자, 가는 해가 진 직후 초저녁에 보이는 달의 위치와 모양이다. 지구의 둘레를 공전하는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음력 8월 15일 추석에 보름달 뜨는 거 알아? 보름달 뜨고요. 그 다음에 C 위치에 있어야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A랑 C 1번이에요. 근데 설날에는 사실 보름달 뜨지 않아요. 설날에 달 안 떠.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기 때문에 달 안 떠요. 사기야, 삭. 설날에 보름달 찾지 마시고 15일 있다가 정월 대보름 때 그때 보름달 뜨는 거야.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위치. 일식은 요 태양을 가려야 되니까 A 위치일 때 일식이 일어날 수 있죠. 매번 일어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월식은 지구 그림자 뒤에 위치해야 되니까 C 위치에 가야지 월식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AC 고르면 되네. AC 2번이고. 자,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일식입니다. 그쵸? 일식이고요 달의 공전에 의한 일식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 맞네.
이 현상은 달의 모양이 사귈 때 매번이 아니야.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여기 딱 일직선상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일식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월식에 비해 진행시간이 길다는데 안 길어요. 일식은 한 5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한 월식은 며칠 전에 월식 있었잖아요. 계기 월식이 한 2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1시간인가? 빨렸어요. 더 길어요. 계기 월식 일어나면 빨가져. 붉은 달이 뜨죠. 이 현상은 밤이 되는 지구 전 지역의 관측이 가능하다. 일식은 낮에 보는 거예요. 요 말은 월식 말하는 거, 월식. 일식은 원래 낮에 보는 겁니다. 자, A 지역은 부분 일식을, B 지역은 계기 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 반대죠. 여기가 계기 일식, 본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반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부분 일식. 그쵸? 답 1번이고요. 자, 월식. 이거 월식 그림이죠, 월식. C 위치에 들어가면은 계기 월식이고, 일식이 아니라 계기 월식이고, C일 때. 그 다음에 부분 월식은 본 그림자를 조금이라도 걸쳐야 돼요. 2번이 답이고요. D는 부분 월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흐리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림자 안에 이렇게 가려져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 월식은 본 그림자 안에 꼭 이렇게 걸쳐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어찌됐건 빛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달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부분 월식은 본 그림자에 꼭 걸쳐 있어야 됩니다. 자, 일식과 월식에 관한 설명이다. 달의 위상이 망일 때 일식 관찰할 수 있다. 아니죠. 망일 때는 보름달 뜰 때이기 때문에 월식이 되려면 보름달이 일단 뜨고 그 다음에 가려지는 거야. 보름달 뜨는 날 월식이 되는 거야. 달의 위상이 사귈 때 일식이죠. 일식 사귈 때. 일식은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일직선을 이룰 때 일어난다. 맞네. 월식은 태양, 지구, 달 순으로 일직선을 이룰 때 일어날 수 있다. 맞네요. 예. 이래야지 지구 그림자 안으로 달이 들어가죠. 디귿리을 4번. 자, 일식과 월식도 했고, 태양계. 혹시 지금 하는데 잘 모르면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하셔야 돼요. 자, 지구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비교한 것.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더 커요. 더 딱딱해. 암석으로 돼 있어. 목성형 행성이 작은 거고. 질량은 목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커요. 이게 맞아요. 이게 틀린 건 일단 1번이고요. 위성은 지구형 행성은 없거나 적어요. 없는 거는 이제 금성과 수성은 없어요. 지구랑 화성은 있고, 목성형 행성은 막 위성이 막 20개씩 있고 막 50개씩 있고 막 이래. 목성은 한 50개 있고 막 이래요. 많아. 크기는 목성형 행성이 크고, 고리는 목성형 행성은 다 있어요. 목성도 있고 뭐 토성도 있고 천왕성도 있고 해왕성도 있습니다. 지구형 행성은 고리가 없어요. 1번이 답이고요.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면 그래프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A가 그쵸. 질량 크고 반지름도 크다. 이거는 크기가 크다 이건데, 이게 목성형 행성이고, 자, 질량 작고 반지름도 작은 건 지구형 행성이죠. 자, 목성은 B집단 아니고, B집단의 행성 모두 고리가 있다 아니고요. B집단 행성 모두 위성이 있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두 있는 게 아니지. 수성하고 금성은 없으니까. B집단의 행성이 A집단의 행성보다 밀도가 작죠? 아니지. 크다. 밀도 크죠? B집단이 크죠? B집단의 행성은 표면이 암석으로 되어 있다. 맞지? 이건 답입니다.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이거 원래 사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구형 행성의 특징도 가지면서 왜 행성인 애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거 화성밖에 없어요. 화성.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화인데 화성은 지구 바깥쪽 궤도를 돌기 때문에 외행성이지. 외행성.
외행성. 외행성이 뭔지 알죠? 네. 수성하고 금성은 내행성. 내행성이에요. 내행성. 지구궤도 안쪽이니까. 근데 화성부터는 외행성인데 화성은 지구형 행성이죠. 그래서 화성의 특징 중에 태양계에서 가장 큰 올림포스 화산이 있다. 이거 맞아요. 화성에 올림포스 화산이 있는데 그게 제일 커요. 목성에도 더 큰 거 있지 않나 싶은데 목성의 표면은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암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성에 있는 올림포스 화산이 제일 큰 거야. 이산화탄소가 주성분인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 맞아. 압력이 되게 낮습니다. 위성 가지고 있지 않다. 틀려요. 위성에 2개 있습니다. 양극에 드라이아이스와 얼음으로 된 극관이 있다. 맞고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자, 태양에서 가까운 행성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태양계에서 가장 크다. 목성이지, 목성. 가로줄무늬와 대적점이 있다. 자, 적도면에 아름답고 뚜렷한 고리를 가지고 있다. 토성이죠, 토성. 평균 밀도가 가장 작다. 일교차가 매우 크며 표면에 운석구덩이가 많고 밤과 낮의 온도차가 매우 크다. 이게 수성이죠. 수성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큽니다. 짙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다. 온실효과가 크다. 이거 금성입니다. 금성. 화성은 이산화탄소 대기가 두껍지 않아요. 금성이 두꺼운 거고 계절 변화가 있고 물이 흐른 흔적이 있으며 양극에 극관이 있다. 이게 화성이죠. 그럼 수금지하니까 다라마가나. 네, 3번. 다라마가나 3번이고요. 자, 태양계 행성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행성은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가장 비슷한 게 금성입니다. 금성. 그리고 두꺼운 그 이산화탄소 대기에서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가장 밝게 보입니다. 가장 가깝기도 하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워요.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로 둘러싸여 있어 표면 온도가 470도씨로 매우 높다. 네, 4번. 토성인 거 아시죠? 토성인데 위성으로 타이탄이 있다. 토성의 위성 중에 가장 큰 게 타이탄이에요. 네, 타이탄이 있어요. 양극의 흰색 극관이다. 이거는 화성 이야기고 화성. 여러 개의 크고 아름다운 고리가 있다. 그렇죠? 고리 있습니다. 온실효과 때문에 표면 온도가 매우 높다. 이거는 금성이야. 금성. 물보다 밀도가 작고 행성 중 가장 납작하다. 맞아요. 이게 납작해요. 진짜로 이렇게 납작합니다. 이게 납작합니다. 진짜로. 이게 무른 행성인데 밀도가 작아서 0.7밖에 안 돼서 되게 무른 행성인데 자전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옆으로 좀 퍼졌어요. 그리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 디귿, 미음 2번 답이고요. 자, 7번에 일단 A가 수성이죠? 수, 금, 지, 화, 목, 도, 전, 해. 자, A의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로 인해 온도가 매우 높다. 이건 금성 이야기야. 금성. B. 대기가 없어 표면에 운석구덩이 많다. 이거는 수성 A. 양극의 계절에 따라 변하는 극관이 있다. 화성이죠. D네. 3번 답이고. 얼음과 암석 조각으로 이루어진 뚜렷하고 아름다운 고리가 있다. 이거는 F. 토성. 자, 붉은 대적점이 있다. 이거는 목성이죠. E입니다. E. 되시죠? 읽고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자, 지구과학 분야 이제 마지막이고,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불러. 근데 광구는 쌀알무늬와 흑점이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쌀알무늬와 흑점이 있어야 되고, 대기층에는 채층이나 코로나가 있습니다. 4번 답이고요. 채층이 얇은 거고 코로나는 더 멀리까지 뻗어나와 있는 걸 코로나라고 하는 거야. 태양의 특징과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홍염은 태층을 뚫고 올라온 불기둥이다. 이 맞아. 불기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1번이 일단 맞네요. 플레어는 어떤 폭발이야, 폭발. 여기 써있네요. 폭발, 그쵸? 폭발 현상. 검은 점은 흑점이죠. 이거는 없고 흑점이고, 쌀할머니는 원래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대류 때문에. 요게 흑점이구나. 요게 흑점이고, 요것도. 채층은 요겁니다. 요거. 태양의 표면에 얇고 붉게 보이는 대기층, 채층. 광구는 쌀할머니와 그 흑점을 합쳐가지고 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광구는. 광구는 태양의 표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 보면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코로나 그림이야. 코로나 그림이고, 객이 일식 때 관측되는 게 맞아요, 이게. 요거는 쌀할머니고, 쌀할머니는 광구 밑에 대류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게 맞아요. 요런 거는 홍염이야, 홍염. 근데 이게 다에 보면 어떤 폭발이라고 돼 있지? 이건 플레어고, 요 라가 플레어예요, 라가 플레어. 답은 3번 골라주시고, 다는 홍염, 요런 그림은 요거 빵 터지는 듯한 이런 그림은 플레어예요. 홍염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플레어 같은 게 요런 형태가 되면은 홍염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 요것도 흑점에서 있잖아. 흑점이 생기면 원래 대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의 구조가 태양의 중심 핵에서부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중심 핵에서 핵융합이 일어나. 그러니까 태양 전체가 핵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중심 핵에서 핵융합이 돼요. 그러면 열 에너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거를 복사층이래, 복사층. 그러면 여기가 데워진 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내려와요, 이렇게. 요런 게 이제 대류층인 거죠, 대류층. 그래서 이게 쌀할머니가 생기는 게 뜨거운 게 올라오는 부분은 밝고, 식어서 내려가는 부분은 어두워요. 그래서 쌀할머니가 생기는데, 여기에 이 대류를 막는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이게 올라오던 걸 막고 있으니까 일단 온도는 낮아. 그런 게 이제 흑점이죠. 근데 온도가 일단 낮은데 얘가 대류를 막다가 이게 견디다가 뻥 터지는 거예요. 뻥 터지면은 플레어라고 하고, 그게 불기둥처럼 솟아오르면 홍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폭발 현상이 맞는데 이제 용어의 차이긴 해요. 형태의 차이긴 해. 자, 그래서 흑점이 많으면 홍염이나 플레어나 아니면 이런 코로나 크기라던가 이런 게 많이 변합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3번이고, 태양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나다. 표면은 이제 요거는 광구가 표면이고요. 광구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나머지 세 개는 표면이라고 하질 않고 이거를 이제 태양의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해. 그래서 이거 4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다와 라가 자주 발생한다. 이거 맞아. 자, 그 다음에 흑점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도는 것은 태양도 자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동에서 서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도는 건데요. 이렇게 도는 건데, 시계 반대 방향 도는 건데, 이거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거 맞아요. 태양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고체는 아니다. 원래는 플라즈마 상태이긴 해. 지구에서 볼 때 흑점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거야. 동에서 서로. 흑점의 이동 속도는 태양의 위도에 따라 달라. 위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빨라요. 여기가 더 느리고 위로가 더 느립니다. 적도 부분이 더 빠르다. 기억, 리을 3번. 자,
흑점 수가 많아졌다 줄어졌다 합니다. 흑점 수가 많을 때를 극대기라고 하고요. 흑점 수가 적을 때를 극소기라고 해. 흑점이 많으면 송전시설 고장날 수 있고, 근데 이게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이게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거야. 자기 폭풍이 더 강해진다. 오로라가 잘 발생한다. 이런 거 맞는데 전파통신의 방해를 받는다. 이거 맞는데 이건 아니죠. 이거는 상관없어요. 개개식하고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제 곧 내년부터 이제 극대기에 또 들어간대. 거의 한 11년마다 한번 11년 주기로 되거든요. 그럼 뭐 달라져요? 통신이 안 그러면 달라지고, 그러면은 뭐 통신이 안 될 수도 있고 진짜로 휴대폰이 갑자기 안 터질 수도 있는 거고, 통신 위성이 뭐 고장날 수도 있는 거고. 자, 흑점수가 다른 두 식인데 이게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지금 누가 더 큰 거냐면 나가 더 큰 거죠? 네. 코로나 모양이 나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가보다 나시기에서 이것도 이제 글씨 잘 읽어야 되는데 지구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홍염 이거는 자주 발생이긴 하는데 이건 태양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야. 니은도 태양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장거리 무선 통신이 끊어진다. 이걸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생기고, 고위로 지방이 상층되게 빛이 난다. 이거는 이제 오로라 말하는 오로라 많이 생기는 거고 맞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지구 자기장이 크게 변한다. 이건 이제 자기 폭풍인데 디귿 리을 리음이네요. 4번. 4번이 답이고요. 자, 망원경의 구조. 요 앞에 있는 거는 대물렌즈고, 대물렌즈의 역할은 빛을 모으는 거야. 빛이 이렇게 오는데 대물렌즈가 크면 빛을 더 많이 모아요. 그래서 대물렌즈는 이 구경이 커야 됩니다. 상 확대는 누가 해주는 거냐면 저반 렌즈가 하는 거야. 저반 렌즈가 상을 확대합니다. 이거 아니고, 파인더로 천체 쉽게 찾는다. 이 맞아요. 파인더가 작은 배율의 망원경이야. 처음부터 크게 보면은 안 보여요.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작으면서 넓게 보는 거죠. 넓게 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주 망원경으로 보는 거고요. 저반 렌즈가 빛을 모으는 게 아니라 대물 렌즈가 빛을 모으는 거고, 요런 거를 원래 요런 게 가대고, 가대 또는 장치대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무게추이기 때문에 가대가 경통을 움직이게 하는 장치, 이거는 맞는데 가대가 여기야. 요거는 무게추고 균형 맞춰주는 거고, 그 천체 망원경은 아래서부터 위로 해야 돼요. 삼각대, 그 다음에 가대 해야 돼. 가대. 삼각대 세우고 가대 세우고, 그 다음에 무게추 끼고요. 그 다음에 요 경통 끼고요. 그 다음에 파인더와 저반 렌즈 이렇게 맞추는 거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설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태양계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물리 부분 할게. 물리 부분도 프린트죠. 네네.